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16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니, 중간에 살짝 정신 차리는데 싶더니만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한 1시까지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빼고 다시 있어요. 제자리. 역시 딱 시장이 투자자를 알고 있는 거지 우리들의. 약간 기대감을 줬다 뺏는 게 더 절망적이구나. 이렇게 해야 더 힘들어하겠구나. 네. 아이고. 근데 나 계좌도 건강도 다 정프로님 따라갑니다. 왜요? 왜요? 안구건조증이 심해가지고. 와. 저도 있어요. 이게 너무 빛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하루에 내가 데일리로 3탕을 뛰잖아요. 녹화로 가끔 이제 한 탕 아니면 2탕을 뛰어요. 이 빛이 눈앞에 난 한 정면으로. 번씩 눈이 안 떠질 때가 있어. 진짜. 진짜. 그러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내 눈앞에 계속 이렇게 하이빔 켜고 있는 것 같아. 어떡해. 그래서 다음 주 안과를 한번 가볼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김장훈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장 종료 8분 전. 두 분은 어떻게 건강 괜찮으신지요? 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와, 근데 진짜 건강하신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운동은 안 하시고, 잘 싸고 잘 싸고. 아이고 TMI네. 소화가 잘 돼요. 안 궁금했는데. 하창호 본부장. 세개 같은 세트예요. 3종 세트.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근데 부럽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맞아. 많이 먹는데 또 안 그러면 힘드니까. 알았다고. 뭐 변비약 알겠어, 오늘 알겠어. 뭐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PPL? 변비약이나 뭐 이런 PPL 저희한테 광고 들어오면 저희가 열심히 네. 진정성 있게 잘해보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은 건강 어떠신지요? 네, 저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건강해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이 뭐예요? 시장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아니요, 제가 몸이 안 좋아야 시장이 좋아져요. 아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이제 쓸쓸 힘들어 막 알아 누우면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때요, 그러면? 근데 오늘은 스트레스 지수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높지는 않아요. 오늘은 높지 않고, 근데 이제 최근에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어제는 딱 밤 방송 11시 좀 딱 끝나서 집에 가는데 코피가 막 벙 하고 터지는 거예요. 어머나. 코에 이렇게 받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저 보셨으면은 이따만한 휴지 딱 받고 움직이는 거 보셨을 텐데 일단 목이 이게 지금 목 감기가 제가 벌써 한 2달? 2달 정도? 이게 상태가 갑자기 되게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막 목이 막 굉장히 뜨겁고 근데 막 진찰 가보면 별거 없대요. 폐도 튼튼하대. 근데 목은 또 아파. 그래서 며칠 이제 주말에 딱 이제 근로만 다 해도 또 목이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약간 이래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건강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노무현 형은 진짜 악질이네. 또 보내셨어. 형 진짜 악질이다. 오늘은 뭐라고 일단은 해주셨는지 또, 각자 일단 확인하는 읽지 걸로 마세요. 할까요? 읽지 네. 마세요. 아프다고 알겠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슈퍼챗을 또 저렇게 보내네. 김민지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도 진짜 건강하세요. 오늘 그 미세먼지 때문에 네. 오늘 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건강 컨설팅으로 한번 10분 정도 때우려고 해봤는데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네. 자, 그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노님 네. 지금까지의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뭐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그 분석이 나름 잘 나왔고 시장이 그걸 인지를 해서 좀 하락폭을 그나마 좀 줄이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ASML 실적이 사실 오늘 이제 개장 전 네. 오늘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약간 스토리가 얘네가 잘못 올렸다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파일이 딱 올라왔다가 사라졌었거든요. 올라왔다 사라졌어요. 그거 보고 뭐지 느낌 세다 했는데 아무튼 하루 날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나오면서 매를 빨리 맞았는데 그 바로 맥쿼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주요 고객처가 이제 삼전과 인텔 걔네가 이제 좀 초를 쳤다 이런 문구가 나왔고 네. CEO 발언도 이제 AI 쪽은 되게 그래도 믿을만하다 좀 기대할만하다 이런 멘트들을 좀 해줘서 그나마 오늘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도 좀 많이 만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었으면 사실 더 많이 빠져.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5%나 빠졌는데 그런 거 치고는 좀 나름 잘 버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수급이
힘들게 좀 들어오던 그 수비 오늘 다 나갔어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오늘 이틀 동안 열심히 모은 거 한 방에 다 나갔고요. 그래서 참 힘은 별로 없다. 제가 뭐 냄새 나나 봐요. 날파리가 저를 자꾸 사랑을 해주는데 아무튼 그러네. 날파리가 왜 머리에서 맴돌지? 진지하게 야구인데 날파리가 자꾸 이렇게 앞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헤어포일을 머리에 뿌리셨어야 되는데. 그 뿌리고 있는데. 그게 그림인데. 이거 뿌린 거 그 향기나 아니면 달짝지근하면은 코미디 프로. 그거 보고 올 수 있어요. 네? 이게 달짝지근하면. 아니면 향기가 나면 그거 보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 꼬이듯이. 네, 그렇지. Hair for you, 개미 for you. 걔 흉보이라니. 그런 정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게 향이 상했나? 워낙 달달하니까. 향이 달달해서. 이거 벌레들도 좋아하네. 그만해. 벌레들 설마 사람 얼굴 보고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안 좋으면 이게 안 오지. 친환경이니까 들러붙지. 안 좋으면 벌레가 웃겨. 꼬이겠어. 걔네 안 안 좋으면 안 꼬이지. 벌레도 벌레도 가려. 건강한 것만 그럼. 다 따라다니는데. 상태가 안 헤어 좋아서 for 알라고 you. 왔나? 민트윈의 헤어 for you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거 언제까지 계속 할 거야? 네? 민트 4,000개 팔릴 때까지. 아직 재고가 많아가지고요? 4,900개 남았어요. 해를 넘기고. 날파리 막 보이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었어? 경제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꼬였습니다. 네, 아무튼 수급 나갔다고 그 얘기 수급이 하셨어요. 좀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미니 나스닥이 일단 좀 불렀으니까 뭐 어쨌든 TSMC까지는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또 그거 열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근데 TSMC가 잘 나오면 다 무마될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ASML 힘들게. 그래. 힘들잖아. ASML이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그 큰 타격을 줄지 몰랐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네, 그래서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주문 예상치가 반절이나 날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TSMC로 좀 덮어지겠죠.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무한 긍정으로 아무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파리가 자꾸 저기 구름샘님이. 팔이 오면은 손으로 잡든지 아니면 입을 벌려보세요. 입을 벌려. 사오정처럼. 들어갈 수 있어. 좋다. 아이디어가 구름샘님이 네, 먹어. 뿌려서 파리가 꼬여서 흑채 효과가 나니까 오히려 좋을 수. 그렇지. 금전적으로. 진짜 여러분 하나라도 사면서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약간 재미없으니까 이런 얘기라도 시덥잖은 얘기라도 네. 하면서 좀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고.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얼마로 끝났죠? 지금 0.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0.5%? 지금 0.79% 마이너스. 0.79% 했어요? 네. 조금 아쉽지만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지금 솔직히 설명하신 선방은 아닌 것 같아요. 선방. 왜냐하면 선방. 그들은 올랐다가 빠진 거고 우리는 그렇기 안 때문에 올랐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선방했어. 그 과거 히스토리를 다 알 수는 없고요. 네. 오늘만 봤을 때는 선방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우려만큼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외국인이 또다시 삼성전자 매도세가 3천억, 900억, 200억 이렇게 좀 줄어드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또 3천억을 때려버립니다. 아이고. 3천억 삼성전자. 아이고 하이닉스도 250억 정도 팔고. 근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아도 네. 59,000원 정도가 일단 단기적인 바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크게는 안 떨어지고 59,000원. 뭐 많이 빠져봤자 58,000원. 이제 언제 어떻게 올라가냐가 이제 문제인데 네. 그 문제는 차치하고 더 떨어지는 거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59,000원 정도가 조금 바닥 아닌가? 잠깐만 보자. 어때요? 59,000원 정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좀 지지를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좀 대외 변수로 좀 패면 그래도 힘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아예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뷰는 똑같이 유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도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66,000원 왔을 때
61,400원 왔을 때 거의 뭐 이제 마이너스가 거의 없는 수준까지였는데 다시 빠져가지고 저도 열심히 다시 사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네. 분들이 땡땡땡 해 주셨습니다. 오, 위에부터 쭉 땡땡땡. 수익 나자 아자아자 님께서 땡땡땡. 네. 해바라기 님이 맹맹맹 네. 말씀해 주셨고요. 탈감 님, 또 대박 양봉 님, 윤상빈 자동차 님. 윤상빈 형님, 정스완 님, 구름샘 님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 주셨습니다. 네. 막판에 조금 더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대형주가 좀 더 아니네. 빠졌나? 더 빠졌어요. 살짝, 0.7에서 살짝. 개찐 도찐입니다. 아 0.9. 코스피가 오늘 개장했던 그 가격으로 그대로 돌아와서 2,609, 0.9% 마이너스. 코스닥이 1% 빠지면서 765. 코스닥 빠지기 조금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쪽에 좀 변동이 컸잖아요. 그렇죠. 코스피보다도 장중에. 그래서 또 올라갈 때 샀었으면 또 아예 이거 오늘 같은 날은 움직이지 않는 게 최고인데. 뭐 그렇죠. 아니 코스닥 쪽에서는 저는 생각했던 거는 기대했던 거는 네네. 네. 엔솔이 그래도 좀 엔솔. 뭐 좋은 뉴스 따져보면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어쨌든 간에 뭐 긍정적인 소식을 좀 들고 왔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올라가고 바이오가 조금 보합권에서 강보합권 그리고 반도체가 좀 떨어지는 약간 이런 그림을 기대했는데 막 그런 움직임은 또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노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조금 머니까 LG엔솔이 지금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26년, 27년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는 장부가로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또 이제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업황이 안 좋아졌을 때 기존에 나왔었던 이런 뭐 수주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은 뭐 좀 반환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좀 좋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테슬라의 Q가 넘버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지 조금은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만약에 기세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거 제일 밑에서 막 올라갈 때부터 뭔가 이상해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추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이게 연속성을 또 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상당 부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이니까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 없고 좀 이렇게 눈치를 열심히 보시다가 이게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막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러면은 뭐 같이 추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일단 지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저탄소 쪽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도 자동차 쪽은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이벤트가 될 것 같고 결국엔 뭐 FSD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물량이 많이 깔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보더라도 Q 부분에서는 좀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일단 이런 관점으로 2차 전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동시호가에서는 현대차 그룹주가 미쳤습니다. 완전 잘 갔어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가 8%, 글로비스 7.5%. 현대차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잘 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모비스 CEO 인베스터 데이 4월, 6월, 8월에는 기아차, 현대차 뭐 다른 애들 요런 애들이 좀 뭐 주주환원책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목표 주가도 29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올라갔고 다음 달 19일에 네.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중장기 경영 전략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도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목표 주가 상향 플러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뭐라 그래?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이라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차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유럽에도 공장 열고 뭐 그런 거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알겠습니다. 8% 올라갈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 많이 갔네. 잘 갔죠. 이제. 오늘. 그래서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잘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장을 보면요, 막판에 조금 더 빠진 것 같습니다. 매도세도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일단 지수는 261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전일 대비했을 때는 0.88%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은 9조 8천억 나왔고요.
코스닥은 765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전일 대비했을 때는 1.04%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 6조 8천억 나왔습니다. 최근에 5조대에서 6조대로 어쨌든 올라왔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수급인데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다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조금 담아오던 프로그램 비책 순매수 이틀 동안 한 6천억 정도 샀는데 오늘 5,500억 던졌으니까 뭐 다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도 이틀도 아니죠. 전일에 한 2,300~4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좀 들어오나 했더니만 바로 이렇게 좀 집어 던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단연 오늘 매도 상위는 삼성전자 헤닉스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고요. 이거는 뭐 이제 필반 자체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거기서 좀 너무 자유롭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의 힘 자체가 약하니까 이제 나머지 산업군들도 올라가다가 조금 약하고 올라가다가 좀 약하고 그다음에 오늘 순환매도 굉장히 좀 강했죠. 네. 그래서 특징 테마주도 오늘 윗골이 달린 것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힘 자체가 약하니까 게릴라전으로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아웃복싱 느낌으로 이렇게 찝찝찝찝하고 도망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장을 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거북이 작전에서 우직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1360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린팍님께서 네. 어쩜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만 피해서 가냐 단타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지금 좀 어려운 장이에요. 맞아. 지금 네. 누가 해도 어려운 장. 화성가자님께서는 네. 오늘 2차 전지반도체 바이오 변압기 화장품 아무것도 안 올랐는데 어떤 게 올랐나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따가 또 본호님이 네. 잘 정리를 또 해 주실 겁니다. 진짜 쉽지 않은 장이에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미장 가라고 하는 게 또 미국에 돈이 쏠리고 또 잘 가는 애들 잘 가고 AA 테마라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고 그러니까 좀 쏠리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윤상빈 형님이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현대로템 아. 이제는 무서워진다. 너무 올라서? 6만 오늘 5,000원. 너무 올랐어요? 오늘도 올라. 어제 오늘도 64,000원? 오늘도 오늘 안 빠졌어. 안 빠졌어. 6만 와. 5,000원. 64,900원. 이야, 굉장합니다. 템 진짜 잘 간다. 근데 이제 막 북한이 저러고 있으니까 이 전쟁 이슈가 막 있고 막 방산이 올라가는 게 한편으로 진짜 무서워. 맞아. 여기저기서 전쟁 이슈니까. 네, 우리나라뿐이 아니니까. 참. 그리고 환율도 오르잖아요. 환율? 이것도 무서워요, 저는. 1362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킴님이 2,000원 보내주셨고요. JYP 진영박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호님 오늘 오른 섹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오른 산업은 뭐 방금 말씀해주신 방산 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산 쪽은 뭐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이 다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주 쪽도 좀 좋았습니다. 이제 밸류업 발표가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은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산업 리포트 읽어보시면 얘네 세 가지가 제일 많이 토픽으로 꼽혀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BNK는 이제 PBR 수준이 낮아서 선택이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나 이제 KB금융 주주 환원율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으로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있고 뭐 진단키트는 각각의 이슈도 있지만 이제 WHO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건 이따 뉴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만 역시 강합니다. 살 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비만 쪽이 엄청나게 또 주문 폭주, 뭐 주문 문의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고요. 은행 쪽에서 STO도 지금 침을 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역시나 증권이나 은행 같은 데서는 돈 되는 거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을 때 대체로 뭔가 좀 돈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STO 시장이 좀 계속 열릴 거라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안 움직였지만 또 이제 배터리 이 엔솔이 포드나 이런 데 계약한 거와 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좀 움직였고요.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스토리 굉장히 좋습니다. 뭐 비올이나 휴젤 날아올랐고요. 현대차그룹 열심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SNS 채널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또 위험하신 건가? 또 이제 그 사망설 또 약간 또 있었거든요. 어떤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배 지배 구조 구조. 때문에 저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현대차가. MK 사망설? 네. 또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오비스나 글로비스부터 좀 움직이긴 했는데
뭐 이건 이제 자동차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또 이제 자기 채널에 이제 문구를 남겼죠. 자기 모르겠다. 너무 많이 집안일이. 예, 해가지고 진짜 집안일. 이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걸러서 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현대차 그룹주 잘 갖고 전기차 배터리 미용을 여기기 비만. 아 오늘 진짜 펩트론 진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네. 진단키트, 금융주, 방산주. 역시 지금 연말까지 믿을 만한 건 바이오다. 어떠세요? 네, 다른 선택이 별로 없으면은 그 수급이 금방 그쪽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절대적인 그 가치? 밸류가 아니고 그 레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을 잘 못하면은 끝판에 들어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거 역시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바이오도 좀 아닌 것 같고. 아니, 사람 성향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 가치를 보시고 눌리더라도 진짜 한 뭐 내년까지 금리 인하는 계속 하는 거니까요. 올해 얼마를 하든 간에 그걸 바라본다면은 뭐 포트의 일정 부분을 계속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한두 종목에 진짜 믿음이 있어갖고 하시면 좋은데 네.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알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지 못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BBB,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중에서 배터리는 LG엔솔이 오늘 보여준 흐름은 역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목에 찼다라는 그런 밸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반도체는 지금 분위기 안 좋고, 안 좋고. 그러니까 바이오가 비싼 거 알지. 근데 굳이 시장에 할 거면 여기밖에 없겠다. 계속 뭐 기적의 비만약, 뭐가 어쨌다 저쨌다 막 이런 것들 헬스케어 이야기들은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바이오가 제일 낫지 않나 그래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뭐 이슈도 좀 강하고 개별적인 종목이 갖고 있는 힘도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BBB를 중심으로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조선방산 이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는 경고가 떨어져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BBB를 하더라도 반도체가 가면 2차전지 바이오 좀 약하고 뭐 네. 바이오가 세면은 2차전지는 조금 움직이는 듯 하지만 반도체는 안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수급이 왔다 다 갔다 같이 거리니까. 가지 않아요. 엇갈려서 가기 때문에 좀 핑퐁을 어쨌든 좀 느껴야 돼요. 이게 포트로 형성을 해도 내 계좌에서 핑퐁이 나올 거고 내가 만약 추적해서 하신다면 이거 정말 스텝 잘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긋나면은 그냥 이제 바로 망가지는 거죠, 계좌가. 그래서 그런 거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주도적으로 바이오를 끌고 가는 뭐 대표적으로 알티오진이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리가킴이라든지 이런 스토리들이 다 이제 펀더 자체를 뒤집어 엎는 과거처럼 뭔가 그냥 뭐 삼상 이런 결과로만 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이제 펀더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가는 거라서 저는 연속성을 더 가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높아서 요게 싫으시면은 나머지 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좀 주력 산업과 한 4-5개 정도 해서 어차피 다 못하실 거예요. 커버를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 묵직하게 잡으셔가지고 걔네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없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나다니면 여기 주변에 사람들 다 지나다니지만 네. 다 얼굴 기억 못해요. 그냥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구나. 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없고 그냥 우리가 걸어다니다 보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종목들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봐야지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하면 그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보시면은 안 된다니까요. 아까 댓글에서도 누가 그 얘기 하셨는데 그 맞추는 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쉽죠. 근데 이거 그 진행 ING 사용해서 내가 들어가서 먹는다라는 보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또 트레이딩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보고 계시던 산업군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대장 역할 막 이상한 것도 막 작은 거 하지 마시고 좀 큰 거 누가 봐도 좀 관심 있고 이슈 터지면 빵빵 관심 갖는 거 그런 것들로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하겠죠. 무대가 작은데 자꾸 저 멀리 있는 애들 보시면은 당연히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전략을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니까 상황이 포트를 잘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데이님께서 네. 재방송인가 매일 똑같은 내용 점점점 하셨는데 100% 공감합니다. 그만큼 뭔가 딱 모멘텀을 가지고 뉴스를 저희도 신나게 막 하고 싶은데
없어. 시장에 없어요. 나 좀 알려줘. 형이 나랑 좀 바꾸자. 형이 진행 좀 해봐. 나 답답해. 근데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올라갈 만한 거 뭐 위고비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네. 뭐 위고비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근데 뭐 이런 제약바이오에서도 진짜 잘 종목을 선정해야 될 것 같은 게 코스닥 시총 25위 중에 오늘 펩트론 하나 올랐거든요. 그러면 다른 제약바이오 가지고 있어봤자 떨어졌는데 근데 이런 다른 생각하실 것 것도 같아요. 네. 다른 것도 떨어졌는데라고 하지만 차트를 보면은 사실 오늘 알테오젠 아, 신고가예요. 고점이니까. 알테오젠 장중 신고가야. 아 장중 신고가요? 그럼요. 리가캠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이거 리가캠도 오늘 장중 신고가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차익이 살짝 나온 거지. 지금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리가캠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6만 원에서 12만 원이 됐습니다. 차트를 줄여보면 펩트론도 오늘 얼마예요? 97,500원 신고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3월에 2만 원이었고 6월에 3만 원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3배 올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바이오는 굉장히 그러네요. 고점에서 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얘네밖에 없지 않나? 근데 무섭지 않나? 그렇다고 딴 거 살 거 없지 않나? 그럼 재미없잖아. 매일 똑같은 내용.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한 섹터 가볼까요? 네, 하락한 산업은 반도체, 변압기, 화장품, 엔터, 바이오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는 고가권에서 좀 눌린 애들이 많아서 뭐 사실 오늘 그냥 조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도체는 이제 ASML이 또 초를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변압기는 특징주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LSLEC에 대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쪽도 좀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집 데이터가 좀 명확하게 달라지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 애널들은 앞으로 침투율이나 이런 기대감들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가는 정말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과연 빠르게 올라올까? 사실 라면도 속도만 놓고 보면 계속 봐야 돼요. 삼양식품은 계속 봐야 되는데 그 속도가 주가의 상승분을 못 쫓아가니까 라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화장품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20일 수출입 데이터 또 말일 수출입 데이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꺾이면은 약간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그거는 인지를 하시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엔터주도 굉장히 좀 핫했는데 오늘은 좀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뭐 그래도 나름대로 좀 엮어서 넣을 수 있을 만한 데가 엔터여서 엔터로 넣었습니다. 네. 엔터. 오케이. 오늘 한 2% 빠졌는데 JYP 차트 한 번만 봐주실래요? 뭐 성김 형님도 계시니까. 네. 저는 JYP 차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갈 모멘텀이 하나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그 분위기랑 네. 그리고 저 차트의 뭐 흐름 이게 물론 고점에서 보면 한참 내려갔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새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또 계시니까. 근데 제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JYP 또 아이, 초치일 것 그럼요. 같은데. 다 어떻게 맞춥니까? 만약에 뭐 시나리오가 빗나가면 빗나가는 대로 새로운 거 세우면 되는 거지. 네,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은 꽤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제가 이제 계속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연초부터 4분기를 좀 보자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턴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뒤집히려면 뭔가 진짜 서프라이즈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전에 뭔가 앨범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음반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에서 뭔가 뒤집기가 확실히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결국에는 이전 박스권 상단 라인 정도까지밖에 좀 보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룸은 남아 있긴 하죠.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간 룸은 있지만 이게 아직은 역배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60선에서 저항 맞고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뚫고 지금 캔들 자체가 120선을 좀 뛰어넘어야 이제 구조적인 뭔가 변화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참으시는 김에 뭐 최저가에서 계속 추적 매매를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추세를 보신다면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하락한 섹터. 오늘 하락한 종목 자체가 압도적으로 한 2대1 비율로 하락한 종목 한 600개 언저리, 상승한 종목 300개 언저리.
코스닥 쪽에서는 470개 대 1100개 이렇게 와. 한 3대1 정도니까 하락의 기조가 더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거를 많이 끌어내린 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알겠습니다. 특징주 가볼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 네. 목표 주가를 막 뒤집어 엎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뭐 이런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분위기 변화기 굉장히 좋을 때 네. 이게 넘버가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목표 주가를 막 공격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랑은 달라요. 얘는 그러니까 실적의 기조를 연간으로 한 3기 정도의 기간, 그러니까 3년치를 보시면 이 실적이 반영되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네. 재룡전기나 HD 현대 일렉트릭은 그 정도 오를 만큼 정말 실적의 변화가 있었고 얘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실적도 안 좋아진다고 목표주가 막 올릴 때 막 올렸다 이렇게 떨궈버리면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는 이런 펀드 자체가 좀 같이 쫓아갈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목표 주가 하향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는 이제 IT 쪽이 뭐 레거시나 이런 쪽이 안 좋다고 하니까 NH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쉽지 않아요. 삼성전기는 삼성전기. 정말 그 마음을 굳게 갖고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저희 콸콸콸에서. 삼성 전기절. 삼성전기절 이걸로 IT 수요 부진 전망 2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TP 하향. 현대모비스는 아까 얘기한 거.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전환에 따른 전장 수의 기대. 근데 요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 MK. 네, 그게 더 크지 않나요? 뭐 일단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 번 이게 약간 우리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팩트는 너무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놓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셀비온이라는 기업이 오늘 신규 상장 첫날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방사선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뭐 나름대로 포트폴리오가 꽤 있더라고요. 한번 처음에 이제 이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시면 쫙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랩지노믹스 이 클리어랩 4개나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전역에서는 FDA 승인 없이 그냥 연구소에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요거 FDA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랩지나 휴마시스나 뭐 수젠텍이나 각각의 이슈가 있어요. 근데 휴마시스가 광산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리튬 광산을 뭐 개발을 한다. 이런 내용, 휴마시스가?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보면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네. 아무튼 이게 임시주총에서 이전에 안건에서 뭐 광산 개발을 뭐 거기 넣어놨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광산 캐서 뭐해? 얘는? 2차 전지, 2차 전지. 임신 휴마시스가 대란 이차전지야? 테스트기 진단 키트 그래, 기업인데. 진단 키트잖아. 네, 근데 그 돈 많이 건드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사업 영역에 광산 개발을 넣어놨고, 그래서 이제 그거 넣어놨으니까 광산 개발한다. 약간 이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예요,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다각화. 근데 너무 다르니까 사업이. 사업 다각화. 다르니까 다각화죠. 아, 이름 이쁘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사업 다각화. 와. 이야. 30년에도 50년 똑같은 얘기.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산업이 있고 막 이러면 뭐 갑자기 뭐 음식 만들던 데가 뭐 2차 전지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바이오 네. 사업 진출한다고 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아무튼 잘 된 기업들 많아요? 없죠. 예, 거의 없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그냥 일단 그냥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테니까 네.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 기사 내용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휴젤이 목표 주가 상향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보틀리눔 톡시 쪽이 수출 쪽으로 굉장히 길이 많이 열리고 있고 뭐 대웅제약도 그렇고 이제 메디톡스도 보시면 내년 후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양도 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뉴스가 금양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그 ASML 얘기해 주시나요? 근데 필요하면 네. 할 거 있으면 하지. 아 금양 기장 제2공장 음. 공사 일부 차질 뭐 이래서 차질. 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오케이 그
오늘 잘 간 종목들 그 비만 관련주들이 잘 갔잖아요. 팩트론을 네, 필두로 팩트론. 해가지고 네. 뭐 블랙텍도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오르고 음. 이 비만 관련주들은 계속 간다고 봅니까? 지금 사회에서 위고비에 대한 그런 들리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일단은 되게 주문이 많이 쌓였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뭐 제 배만 보더라도 사실 비만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비만 쪽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로 끝나기에는 뭔가 이 덩어리가 너무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론으로 작용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뭐 펩트론 같은 경우 일이랑 또 연결성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이벤트가 있는 쪽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받는 금액이랑 유통 금액이랑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매출에 대한 볼륨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게 정말 좋아질까 이런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종목별로 약간은 좀 갈리는 상황들이 생기긴 할 텐데 어쨌든 비만 쪽은 저는 뭐 계속 국내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트는 좀 듣는 얘기 있어요, 위고비?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민트 아예 관심 없잖아. 옛날에 그 일론 머스크가 맞고 나서 또 갑자기 엄청나게 붐이었잖아요. 한국에 들여오고 싶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어.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당연히 맞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왜 웃으세요? 잘 모르는구나 아예. 몰라. 근데 맞고 싶다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은 슈퍼 사이즈지만 사실 슈퍼 사이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비만이라고 할 만한 진짜 누가 봐도 비만인 사람들은 잘 없는 기준이 것 같아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많이 없어서 못 판다고. 근데 오히려 그러지 없어진다 않아요? 그러잖아. 미국인들은 비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나라나 아니, 뭐 뭐 아시아들은 40%가 좀더 비만인데 이렇게 무슨. 슬렌더를 좋아하니까 너나 나나 하나 슬렌더? 걸려서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비만인데 누가 누구를 나쁘게 할 게 있나? 그게 적을 때 비만한 사람 보고 뭐 이렇게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팔릴지도 몰라요. 지금은 웃돈을 좀 줘야 되고 한국에 이제 뷰티에 워낙 또 그 관심이 관심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렇죠. 압구정에 실리콘밸리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실리콘 많은 데가 실리콘밸리고 그러네요. 압구정 이렇게 언덕 주얼리 성형외과 있는데 이렇게 거기가 실리콘밸리거든. 거기서도 막 이미 마른 사람들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찾아서 뼈 마름을 원하는 그 슬렌더 얘기한 그 좋다. 좋다고? 저도 많이 먹고 안 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맞을 수 근데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식욕을 떨구는 그 기전이에요. 그래요? 많이 싫은데? 먹게끔 많이 안 하게 먹어. 그걸 식욕이 막을 것 없어져. 같은데. 없어져. 그냥 그건 안 그래서 돼요. 보기도 살빼는 것 싫대. 같은데. 근데 살짝의 두통, 근육량 감소, 근육 처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성형외과나 이런 다른 데서는 병원에서는 요거를 K 비만약으로 패키지를 묶어서 네. 근육 처짐과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방지할 수 있는 패키지를 또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와우. 돈 역시. 되니까. 실리콘 돈 되면 하는 밸리는 거지. 달라. 패키지를 무시하지 마. 패키지 없는 거지. 그래서 약을 같이 묶어서 거기다 플러스해서 부가가치를 더해서 판다는 와. 그런 엄청나게 비싸게 이야기들이 살겠다.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그러면 주가에 적으로 보면 더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많이 올라오긴 했으니까 이제 조금 조심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저는 항상 올라갈 때 이제 분할 매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만 너무 무리하게 안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2거래일 동안 막 엄청나게 막 올랐으니까 지금 쫓아가면은 좀 상당히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죠. 우리가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 이후에 막 핫해지면 막 피 붙여서 막 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먹을 모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조롱이 왜 잘 아냐 또 어떤 여자 만나냐 이러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막 아이고. 수소문하고 발로 뛰고 취재하고 이러는 거지 무슨 그러려고 여자 만나잖아요. 여자를 뭐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계십니다. 알아? 예전에는 그 코로나 때는 이제 만나는 분이 이제 업종 그쪽 종사하고 있어서 항공주에 대한 정보를 거기서 듣기는 했습니다. 옛날에 효과를 봤습니까, 그래서? 효과를 봤어요? 뭘요? 아니 만나고 이렇게 정보를 대한항공으로 좀 먹긴 먹었어요. 뭐 효과를 노선이 봤네. 많아지고 이런 거. 그런 내부 분위기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뉴스는 첫 번째 뉴스는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권 STO 사업인데
뭐 여러 은행들이 이제 토큰 증권 발행에 대한 인프라 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플랫폼으로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증권 쪽도 그렇고 은행 쪽도 그렇고 많이 예대 마진 이런 걸로 괴롭히면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아무래도 수익 창구가 늘어나는 거니까 뭐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은행들도 이런 관련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거는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뭐 주가 연속성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는 너무 개미 무덤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태가 한번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이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원래 소고기,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걸 같이 이제 STO로 해서 소고기를 이제 나눠서 팔고 그 수익금을 먹는 부위별로. 네, 부위별로 그런 식으로까지도 됐었는데 그거 이제 STO 아니다 막 이렇게 돼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야? 막 STO라고 해서 했는데 그다음 미술품도 원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력적인 것들이 막 많이 사라지잖아요. 막 물음표가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일주일 만에 정책을 막 바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법제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 탄탄해지면은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박살냈었던 건 정부 정책이 어쨌든 손 뒤집기가 있었다. 요번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뭐 충분히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MTS 보시면은 이 조각 다 있어요 이미. 그래요?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안 쓰고 하니까 모를 뿐이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워가지고 개념이 잘 모르겠어. 못하겠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요게 이제 이게 제목은 잘못됐는데 이 WHO가 팬데믹 준비 시간 없이 어머나. 닥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전처럼 저런 개념에서? 이전처럼 막 이렇게 대비하고 막 이런 게 없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르완다에서 치명률이 최고 88% 급성 열성 전염병인 요 이제 마르부르크 병 요것도 있다라고 하고요. 또 가축 통해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중에서 좀 굉장히 위험한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요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진단 키트들이 움직였는데 또 오늘 진단 키트들이 나름대로 또 개별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막 쭉쭉쭉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가 좀 세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난 위에 저 구리 가격 상승세인데 WHO 나와가지고 뭐하고 뭐지 저게 이랬는데 휴마시스 같은 느낌. 휴마시스 휴마시스. 광산포유 아까 휴마시스 휴마시스. 광산포유라고 하더라고. 광산포유. 광산포 맞네. 바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휴마시스. 제가 계속 적어보고 있어. 신경 쓰지 그럴 마요. 수 있죠. 넘어가자. 다음 괜찮아. 뉴스, 다음 뉴스. 괜찮아. 다음 뉴스 요거 네. 오늘 그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을 텐데 와 이거 딱 다행이네. 오전 방송 끝나니까 딱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저거였어. 이거 궁금했어요. 오영수. 네, 이 육계 상승이 도대체 왜 있었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채식주의자 끝나니까 육식주의자도 있었고, 그다음 축구 하니까 치킨 많이 팔려서 그렇고, 또 곡물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걔네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럼 걔네들이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답은 오염수였습니다. 그래서 오염수로 테마가 좀 만들어졌었고 이거 나오자마자 완전 다 박살 나더라고요. 마니커 오늘 차트 보시면 맞아요. 난리 났을 텐데 난리 났었어요. 이게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아니 초반에 마니커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야. 근데 막 뭘 다 뒤져봐도 영블리님, 나와. 보노님 안 다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어. 근데 보는 어떤 사람이 암살자 형님이었나? 그 채식주의자 네. 한강 테마가 한번 끝났으니까 육식주의자 마니커로 돌아갔다. 그 테마가. 말 되네. 아니면 어제 축구 볼 때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했었어. 축구 볼 때 치킨이다. 뭐 곡물 선수 그 러시아가 공격했다. 저기 서천에서 돼지열병 뭐 발견됐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굉장합니다. 뭐 저런 이슈가 있었네요. 결국엔. 후쿠시마 오염수 10차 방류.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원래 이러면 시푸드 쪽도 원래는 엄청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안 움직이면서 육계가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스토리가 그 채식주의자 반대로 가거나
그게 더 연속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토리가 오늘은 마니커 오를 때 CJ 시푸드도 같이 올랐어요. 아, 조금 오르긴 했잖아. 3% 정도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 나는 갑자기 뭐 욕심주의자. 난 몰라. 여러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나 모르겠어요. 예. 뉴턴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 뭐라 그랬어? 우주의 원리는 알았는데 인간의 광기는 도무지 몰랐다. 그래서 주식 실패해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이 아저씨도. 뉴턴도 주식을 했어요? 뉴턴 주식했어. 유명 망했잖아. 버블 대표 중에 버블 하나에 나오잖아요. 버블 얘기할 때 막판에 디라스 나오지. 했다가 이제 깡통 찼잖아요. 뭐 했어요? 동인도 회사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 1700년도 그때 아니에요? 근데 약간 위안이 되네요. 뉴턴도 망했는데. 뉴턴도 막 그러니까 두 분도 원래 스트레스 뭐 그렇게 크게 안 받으시겠지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시나리오 세우고 틀릴 수도 있고 뉴턴도 틀리는데 뉴턴도 틀렸으면 또 시나리오 다시 세우면 되고 그럼 누구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 뉴턴은 네. 업적에 남겼지. 없죠. 우리도 우리 뭘 남기지? 씨도 컨텐츠 남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7,000 제가 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하면 위안은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두 분 다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의 회사. 뭐 얘기하고 있었어? 저희는 뉴턴. 그 해양수 6개. 아, 6개. 오염수. 6개. 오염수 오염수 나오다. 근데 마지막 뉴스는 ASML인데 뭐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프닝 벨에서 얘기했고 이따가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한마디 이제 넘어가면 될 것 한마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장의 광기 그래서 마니커로 마무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한다는 10차 방수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도 이렇게 좀 아쉽게 좀 지나가게 됐습니다. 반도체도 떨어지고 2차 전지도 힘 못 내고 바이오도 차익 나오고 오늘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는 뭘 가져오셨을지 보노님부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요즘에 약간 좀 심리 미술을 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런 그림으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이게 이제 지금 요 곰돌이가 들어가 있는 데가 보호막으로 이제 막혀 있는데요. 강화 유리인 거죠. 우리 강화 오징어 유리. 게임 해보셨죠? 이거 강화 유리 밟으면 살지만 다른 거 하면 이렇게 막 떨어지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약간 공포 호러 같은 느낌인 거죠. 뭔가 ASMR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게 밑에 이렇게 어제 때마침 국내 반도체 하기 싫어가지고 어제 만약에 미국 반도체를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이 처음부터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장이 열리고 좀 나쁘지 않게 가다가 그 다음에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오늘 절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좀 한 끗 차이인 것 같고 약간 좀 요즘 분위기가 약간 호러예요. 호러. 그래서 약간 한 발자국 잘못 움직이면은 이렇게 밑에서 이제 줄에 매달리는 신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멍 때리는 이렇게 곰돌이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해서 이렇게 웃는 그런 이제 귀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오늘 조금 어렵다. 오늘 조금 어렵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심하라는 얘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해도 소용 없을 수도 있고. 어제 또 오징어 게임 그 인형 같은 그거를 또 봤죠. 그림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도 아, 올게임 맞네, 테마를 맞네. 갖고 오신 거 보니까 힌트를 컨텐츠주를 주시는 자꾸 건가? 컨텐츠주 좀 미는 것 같은데. 추론은 끝내죠. 아닌가요? 끝내죠. 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흑백 요리사도 제작을 그 JTBC 담당하는 거기서 했더라고요. 나는 피디님이. 연출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실 스튜디오 룰루라라랑 JTBC가 그걸 잘 만들어. 감이 있어. 누가 그거를 막 그거 컨트롤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이 있거든. 흑백 요리사도 이게 되게 그 2%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컨텐츠를 중한 그 레이블에 하나가 만들었더라고. 그런 것처럼 컨텐츠 오징어 좋아하고. 게임도 그럴 수 만약에 있지. 그렇게 좋은 또 제작사가 같이 붙으면 잘 하겠죠. 오케이. 자,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저도 그림을 원래 드디어. 원래 준비한 거는 그 장이 오르면 가져오려고 숨겨놓고 있고 네, 그냥 오늘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별 한 설명이 그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 단순해서 나이 들면 설명이 단순해져. 필요할 것 필요할 같은데요. 것 같은데요. 이게 뭘까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빛이 일출 for you. 그렇게 해석할 수도 뭐예요? 있고. 다 모든 게 포유야. 네. 폼이 또 하나는 일출이에요. 해가 지는 거예요. 일출이요. 일출일 수도 있고 해가 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긍정적인 거니까 그 다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좋아요. 이거 확실히 좋죠. 이거 좋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간 건 아니죠. 이건 지는 해예요. 이게 지는 해? 네. 이게 해가 나는 거야. 이게 지는 해예요. 아이 색깔이 저게 선셋. 이거 어때? 좋아요. 이게 뭐가 좋아? 이제 좋을 일만 남았잖아요. 해 뜰 일만 남았잖아요. 럭키티. 그렇죠? 좋잖아요. 이렇게 의도랑 달리 갔지만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더 확실히 좋아질 수도 있고 아까 뭐 ASMR은 일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갑자기 느닷없이 먹구름이 낄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시나리오 쓰고 뭐 다 하고 하지만은 돌발적인 건 도리가 없어요. 네, 도리가 없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모닝 그건 안 나왔습니다만은요.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날은 안 움직이는 게 최고야. 안 움직이니까. 확 빠지는 그것도 과한 거고. 우리가 만회해서 올라간다고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거가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발생한 거 자체는 네거티브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정도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지 잘 모를 때는 일단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저는 이제 지금은 그런 거였다. 오늘은 그런 거였다. 왜냐하면 내일 TSMC나 다음 주에 사이닉스나 이런 게 없고 뭐 ASML이 뭐 의도건 의도치 않은 건 그것이 당분간 가장 큰 임팩트였다. 그러면은 오늘 뭔가 결단을 내야 될 수도 있었어요. 어저께 들어가서 잘못 들어갔으면 오늘 포기하고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은 달라. 얘네가 잘못된 거 아주 일시적인가? 그럼 나 내려갈 때 살 수도 있고. 네. 근데 ASML도 중요하지만 TSMC도 더 중요하고 그렇죠. 하이닉스는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이렇게 간다 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견으로는 요거는 미장이고 아까 다른 또 밝은 밝은 그림 이거 그림 요거는 중국장이고 중국장. 그리고 아까 어두운 거는 국장이라는 의견. 자조적인 의견이 있네요. 아이고. 또 해석을 또 그렇게 하시면 할 말 없는데 네. 하여튼 그런 의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와 저런 분위기 그림의 분위기로 또 앞으로 나오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네. 희망을 가져보자. 자 그러면 동미 아저씨의 인사이트 사실 아침에 오프닝 벨에 나오셨으면 ASMR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렇겠죠. TSMC까지 커버를 했을 텐데 그렇죠. 예. 벌써 다 끝났으니까. 뭐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ASMR의 오늘 쇼크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그 아까 보노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간단히 떠놓고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ASML이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업체에서 공감이 되어온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봤고 주가를 보시면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ASML이 중국 비중이 많거든요. 지난 분기에 이게 전 분기인데 매출 비중에 중국 비중이 49%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 얘네들이 파는 EUV 장비가 되게 고가고 수출 제한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았어요. 따라서 3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참고로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4분기 전망 예상에 부합했어요. 근데 스타팅 포인트는 수주가 새로 받은 수주가 56억 유로인데 네. 얘네가 1년에 한 300유로 파는데 56억 유로 정도가 들어올 걸 예상했는데 26억인가 반도 안 되게 반토막 났죠. 예, 반도 안 되게 나왔거든요. 그 정도가 심하니까 이 신규 주문은 얘네 장비는 많이 걸려요. 9개월, 1년 또는 18개월도 걸려. 그러니까 이 신규 지금 들어온 곳이 다 언제 잡히냐면 내년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5년 매출의 전망을 낮췄겠죠. 낮춘 게 300에서 350 유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그렇게 되면서 이거 뭐야? 300 기준으로 따지면 낮은 거 기준으로 310 높은 거면 비슷하지만 네. 낮은 거 중간 이하 중간 320 잡고 맞나? 325 잡고 중간 정도로 낮은 거 잡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예상보다 지금 주가 빠진 그 정도 미스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빠진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빠졌죠. 근데 이제 우리 옆에 다 영향을 미친 거지.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도 그렇고 왜 중국 비중이 많은 회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 비중 많고. 네. 그 TSMC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도 있으니까 삼성이 적극적이지 않죠? 인텔은 줄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별도일 수도 있고 중국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짬뽕이 되는 바람에 아주 개떡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16%면 하루 치료 끝났다.
저 정도 빠지면 하루 그냥 얻어맞고 끝이다. 뭐 다른 뉴스가 더 나오면 TSMC가 한 번 더 나와서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얼마 더 빠지겠어요? 3, 4%?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됐고 이것도 다 모든 게 스타팅 포인트 실제 발표 안 했기 때문에 다 죽기 시작하다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 충격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영향이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에 영향을 미친 건 4%, 3% 영향을 미쳐서 한국이 한 2%대 빠진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AI 자체에서의 이슈는 아니고 아까 레거시라든지 인텔, 삼성의 이슈라고 많이 얘기를 한 거로 보여지기 네네. 때문에 그게 희석이 된 거죠. 나쁜 뉴스가.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한 달 반? 한 3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4% 빠져봤자 이 먹은 사람은 나오겠지.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지금 뉴스 저걸 보고 네. 어떤 파생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역시나 지금 IT 수요가 좋지 않아서 그 IDM 업체들이 네. 저 새로운 주문을 미루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혹은 아예 전공정의 미세화는 지금 네. 극에 달했으니까 한계점에 봉착했으니까 역시 후공정 때문에 지금 ASML이 빛을 많이 못 발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 맞는데 전공정의 한계라기보다는 돈 쓸쓰기가 후공정을 중심으로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소부장이나 관련되는 종목 중에 종목이 올 상반기나 작년보다는 종목풀이 이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오버웨이시 하면 참 애매한 게 삼성 있고 하이닉스 있고 소부장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죠. HBM AI 관련되는 투자 관련되는 종목은 오버웨이시 맞아. 근데 나머지는 오버웨이시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가총액 보면 이게 오버웨이시인지 아닌지 막 뒤집박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건데 이걸로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의 장비주들 쉽지 않다 실적. 뭐 하이닉스만 매달려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삼성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HBM AI 쪽에 투자 관련되는 종목만 낙폭과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밸류가 좀 싸고 상당히 덜 오른 게 PER 작년보다 30배 40배 주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뭐지 HPS 이노텍트닉스가 어저께 한면도 지금 그런 밸류가 20몇 배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막 흥분해서 30배도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쫄아갖고 이제 30배 못 가, 쉽지 않다니까. 그러면 덜 빠진 게 뭐예요? 덜 안 올라간 게 이스페타스잖아요. 오늘 또 올랐지만 그거 어저께 그저께 올라봤자 17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건 HBM이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하는 몇 가지 아는 종목만 뭐 올라간다. 예, 좀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좀만 부담되거나 좀만 넌 HBM 쪽이 비중이 많거나 삼성의 익스포저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나오면 같이 한 번에 좀 맞는 오케이. 거지. 그런 패턴을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TSMC 있으니까 그거 보셔야 되거든요. 넘어가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넘어갈게요. 엔비디아 주가 뭐 이런 거 말고 TSMC 이거 결국 오늘 ASML은 넘어간 거고 네. TSMC 이제 발표하면서 아침에도 저희가 다뤘지만 뭐 네. 캐펙스 투자 이런 데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숫자가 잘 나오는지 근데 벌써 중요하다. TSMC는 올해 캐펙스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벌써 기대하는 건 없고 내년도 캐펙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 것이냐. 네.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되죠. 근데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이제 여쭤봤을 때 ASM의 실적이 안 좋을 거를 다 예상하셨고 시장의 반응은 실제로 안 좋았는데도 우리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했어요. 하이닉스가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4~5% 먼저 빠지면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어제 안 좋을 걸로 예상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더 안 좋게 반응을 또 그렇죠. 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괴리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그리고 필요 없고 네. 오늘 같이 막 아침 빠졌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같은 날 둘 다 사도 괜찮아요. 어. 둘 다 사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하이닉스 먼저 산다. 어. 삼성은 좀 더 있다. 저 네네네.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오늘 같은 날 파는 게 아닌 게 맞다. 왜? 빠진 건 두 가지예요. ASML 때문에 빠진 거는 레거시가 안 좋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익 실현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거고 삼성은 레거시 비중이 많으니까 이거 뭐야? 한 번 더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근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중점적인 거고 요것도 중요해서 사실은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AI 칩 중동의 수출 상한선 설정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임팩트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TSMC 먼저 마무리하고 네네. 네. TSMC는 그럼 내일
우리 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 없다라고. 가이던스가 좋으면 파지티브하게 영향이 있죠. 가이던스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보면 ASML도 실적하고 근데 그렇죠, 가이던스가. 뭐 수주라든지 가이던스가 연결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달려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내일 장에는 그게 가장 더 큰 영향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까 레거시는 그렇고 엔비디아는 오케이, 엔비디아로 넘어갑니다. AI 칩을 미국이 중국에 파는 걸 저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동에 파는 것도 물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니셜 토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거티브예요. 당연히 네거티브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것보다. 첫 번째 이 비중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 나왔을 때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한 20% 정도 됐었어요. 열심히 새로운 제품 아니면 뭐 저기 다운그레이드한 걸 막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13%로 비중이 내려갔는데 그건 뉴스 나왔을 때 한동안 좀 나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중동이나 그 서브레인 쪽으로 나가는 비중은 아마 7% 한 자리 숫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 나가는 것보다는 비중이 훨씬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1년 전, 6개월 전에 이렇게 있을 때만큼 계속 여파가 될 건 아닌데 걱정은 되죠. 왜냐하면 중동 쪽도 엄청나게 포텐셜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경 쓰게 하는 게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아침에 초장에 많이 빠졌는데 다 모든 게 아직은 정확히 정황이니까 확정될 것도 아니고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미리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거는 시각이잖아요? 구체화되면 나중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슈가 돼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 아니 잘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향해 20%가 13% 줄어드는 과정에 다른 쪽이 워낙 난리가 났기 때문에 결국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에 대비했을 때 한 반토막 정도 효과니까는 이것도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은 드물다고요. 근데 일단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이게 커브를 던지는 게 나오니까 인식할 필요는 있고 오늘 인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그럼 계속 엔비디아 사야겠네요. 그렇죠? 미국 주식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을. 저는 다른 거 산다 그랬잖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네. 그 뭐 버티브 뭐 어쩌고 오라클 오라클 뭐 메타 브로드컴. 막 있었잖아요. 거기 엔비디아가 없는 거야. 김양호 본부장님 추천주에. 그러니까 이거는 왜 엔비디아에 없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제 성향이 이제 130불 이미 갔잖아요. 제가 9월 4일부터 정확히 이제 이게 추천을 한 거니까 좀 늦었다 싶은 거예요. 좀 늦었다 싶었어요. 근데 오늘 빠졌잖아요. 근데 조금 더 빠지면 다 들어갈까?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서 먹어도 걔네 30% 올라갈 때 한 20% 먹을 거는 널려놨다. 이런 패턴입니다. 저 의견이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알겠습니다. 성향이 다른 겁니다. 요 정도까지. 네. 반도체 아까 너무 뭐 길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또 반도체가 ASML 또 이슈였고 또 반도체 아저씨니까 맞아요. 반도체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자, 채팅창에 한미 무슨 일이냐 하는데 찾아봤더니 한미 급등하고 있어요. 시외에서. 급등? 얼마나? 지금 10만 8,700원으로 끝났는데 뉴스가 나온 게 11만 있나? 6천, 11만 9천 원까지. 뉴스 한번 보십시오. 상한가? 지금 상한가. 상한가네. 뉴스가 있나 보다. 뉴스 봐야 돼요. 찾아볼게요. 네. 정밀 TC본드 탈락. 그렇네. 아, 저기 그 한화정밀 TC본더 탈락. 아. 그럼 상한가 한미반도체 가야지. 독주. 그러니까 내일 요게 이슈가 있겠네요. 그러네. TSMC가 뭔가 초치지 않는 이상은 그러네. 한미반도체 내일 또 맞습니다.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콸콸콸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바카스 신청합니다. 신청 종목은 성일 하이텍이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63%, 비중은 3%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7월쯤 2차 전지가 마지막 랠리를 하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한 이후 바로 하락을 맞아버렸는데요. 하락 당시에는 폐배터리 산업이 그리는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뭐 몇 년 기다리면 결국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 미래는 올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분께 듣고 싶은 의견은 콕 집어서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미래를 보고 버티는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미래가 오는지 또는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다른 종목을 찾아서 떠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소개팅 한 상태에서 자녀 계획 세우는 거랑 똑같네요. 소개팅 한 2차 전지가 커지지 않았는데 네. 요게 폐기됐을 때 패배터리. 그죠, 그죠. 성일아이네. 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간 실적 보면은 22년 잘 나오다가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후에 점점 더 적자 폭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뉴스를 봤더니 한화증권에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수요 걱정 없는 종목이다, 업종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다음 장 보시면 메탈 가락의 폐배터리 업계도 구조조정 본격화하고 있다. 리사이클 소재 가격 경쟁력 하락 요인이고 리튬 가격도 고점 대비 88% 급락을 했다. 역시나 다른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여주시면요. 일봉인데요. 뭐 계속해서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쭉쭉 빠지고 있고요. 월봉 보면 더 무서웠어요. 올라갈 기미를 못 봐서 저는 오늘은 조롱 없이 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요? 이 세상에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없을 것 같아요. 폐배터리 폐배터리. 과연 당연히 좋겠죠. 2차 전지 잘 가고 그거를 이렇게 사용해야 하니까. 근데 언제? 아니, 어떻게? 온다는 시나리오가 있더라도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사고 묵혀두고 그거를 주가의 위아래를 기다릴까? 이 세상에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동묘화 돼가지고 살짝쿵 오케이. 한번 알겠습니다. 적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본원님, 성일할택. 저는 그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항상 질문이 제가 요즘에는 다른 방송에서 막 상담 방송도 하는데 네. 맨날 질문이 똑같아요. 샀어요. 물렸어요. 마이너스가 심해요. 근데 추매도 안 해요. 추매를 애초에 하지 못할 종목으로 들어갔어요.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보면은 마이너스 40% 50%가 많습니다. 근데 대응도 안 했어요. 대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기회비용을 따져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타입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방송에서도 되게 좀 강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자, 물렸을 때 방법은 몇 개의 방법이 없어요. 그 종목을 계속 사서 일단은 저는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살 때는 내가 이 시점에서 샀을 때 어느 정도 모가치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물리면 그런 생각 다 안 하고 죽어라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떡하죠?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기회비용을 생각했으면 진즉 팔았어야죠. 그렇잖아요. 갖고 있으면서 떨어지는 거는 기회비용에 왜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애초에 들어갈 때 애초에 물타기가 가능한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물론 물타기라는 거를 저는 뭐 종종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 무한물타기 얘기를 하지만 네.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물타기 한다라는 거는 얘랑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물타기를 애초에 시작하는 거 순간부터 제가 어제 그 콸콸콸 얘기 있을 때 네. 퍼센테이지 꽤 큰 분,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가격으로 나오려면 제가 원금에 4배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물타기를 들어가면 덩어리가 엄청 커질 걸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게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좀 정말 많이 떨어져서 이게 그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많이 빠지면 할인을 내가 많이 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당연히 들어가는 타점이 다 오를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틀렸으면 인정하고 빨리 끊던가 아니면은 그게 가능한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물량도 늘리고 평단을 떨구는 작업을 해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태워야지 그런 의사결정 없이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한마디? 저는 많이 달라서요. 긴 얘기 짧게 합시다. 네? 그 스몰캡에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고수 아니까 그냥 듣고 마십시오. 저는
그 스몰캡에 대해서 그 아마 공부를 깊게 하고 들어가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스몰캡 하지 마. 아무리 아니 그 얘기 아니고. 근데 먹을 수도 있잖아. 먹을 때도 있고 트레이드도 있으니까 그거를 뻔해서 그런 일을 자스는 아니고 전원은 15%예요. 스몰캡이면. 그리고 이게 머라털이 심한 거는 7%예요. 들어갈 때 타이밍 틀렸으면 10% 전후로 해서 나오는 걸 원칙입니다. 그래서 20% 이상 됐을 때 이후에 물어보는 거 솔직히 제가 초반에 많이 안 좋게 얘기했던 거는 아까 잘 얘기했는데 저는 기회비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간에 뭐 일주일 갖고 뭐라 그러지 않겠지만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고 15% 20% 가면은 손절하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물타기를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는데 무한 물타기는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너무 아까워 진짜 할 만큼 갖추고 나서 2, 3개월 뒤에도 하든지 똑같은 비슷한 건데 대응을 그렇게 나중에 후에도 대응을 못 할 것 같으면 저는 버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좋은 종목은 너절하고 설사 그 종목이 진짜 좋더라도 진짜 마음이 나중에 컨디션 되면 본인이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살 수도 있어요. 저는 다르거든요. 본인이 생각한 게 그때 내가 몰라서 못했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보가 새롭고 내가 컨디션 돼갖고는 그때 판 것보다 한 5% 더 올라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자기의 플렉시빌리티와 결정을 빨리 하고 하는 거하고 원칙 15%는 절대 룰이 아닙니다. 20%건 10%건 20% 15%간에 그걸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3% 네, 정도라고 다행이에요. 하니까 적으니까 조금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3프로 머니 채널에 또 여러 가지 댓글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영상 하나 나가면서 마무리해야죠, 피디님? 아니, 돼요? 해야죠. 지식 for you. 지식 뭐 위즈덤 칼리지 지식 for you. 헤어포유 뿌리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럼요. 헤어포유 뿌리면서 딱 강의를 볼 수 있는 위즈덤 칼리지 시즌 2입니다. 네. 락 중 최고 락. 락중 최고. 임형락. 와우. 임형락 교수님이 함께 락큰롤인지 아세요? 하고요. 신난다. 진중 최고진 정채진 프로까지 와우.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얼리버드 많이 혜택이 풀렸네. 있는데요. 누가 나오는지 한번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보시죠.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버트란드 러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멍청이들과 극단주의자들은 늘 자신이 옳다고 그토록 확신에 차 있는 반면 지혜로운 이들은 늘 의심과 회의에 가득 차 있다. 불안하고 의심이 든다는 건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것.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피디님 링크 올려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보시면 57% 할인해서 얼리버드 혜택을 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경 써서 만든 프로젝트고 네.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지식의 차별화된 내용을 네. 또 담았다고 하고 많은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는 그리고 책으로 만나실 수 있는 혹은 아예 만날 수 없는 만나기 분들까지도 어려운. 다 레전드를 이렇게 모아서 위즈덤 칼리지를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과 연애 썸 요거는 시즌 3에 제가 명민준 박사로 참여해 명박사.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때까지 잘 많은 버텨보고 경험하길 있-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장가 가야죠. 네. 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